안녕하세요. 복지생활정보마트입니다. 농사일 축산업 하시는 분들 요즘 참 힘드시죠? 비용은 오르고 기후는 변덕스럽고 한 해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어민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진행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농어민 공익수당이에요. 이건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어업이 국민 삶의 기반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1인당 최대 60만 원 현금으로 지급되고 지자체마다 신청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늦으면 내년으로 2월 될 수 있으니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내용 분량이 많아 지루하고 재미없으겠지만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 놓치지 않으시기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역별 차이,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무엇인지와 도입 취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이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즉, 농어민이 친환경 농업을 지키고 국토와 생태계를 보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가 보상하는 제도예요. 이 사업은 2019년 전남에서 처음 시작됐고 그 효과가 커서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공동 부담하며 지역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농촌 공동체 유지가 핵심 목적입니다. 2025년 기준 공익수당의 기본 지급액은 연 60만 원 분기별 15만 원씩 지급이며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연 80만 100만 원까지 확대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 수당은 단순한 현금 보조가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로 간주돼요. 그래서 단순 경작자뿐 아니라 어업인, 축산농가, 임업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올해 공익수당 예산을 전년보다 약 12% 늘린 7,8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 약 135만 농어민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폭넓게 확대됐습니다. 결국 핵심은 국가가 농어민의 땀과 노력을 하나의 공익으로 인정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농어업인의 존중을 제도화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등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농업인 기준부터 볼게요. 농지 1000이약 300평 이상을 직접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단 단순 임대농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업인은 어업허가나 신고를 한 후 최근 1년간 어업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임업인은 산림사업 등록 또는 임산물 생산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 자격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둘째, 직접 농업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 셋째,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즉,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어민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공익수당의 핵심은 공익활동 참여입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농법 실천, 비닐 농약 사용 절감, 마을 공동체 행사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에는 이런 공익활동 준수사항에 동의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 해에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전라남도는 경작 면적과 농업활동 실적을 모두 확인하지만 경상북도는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해부터는 공익수당을 받는 농어민이 기초생활수급 저차상 위계층일 경우 이중지원 제한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즉, 복지수당과 공익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리하자면 농지나 어선이 등록되어 있고 직접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역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의 기본 지급액은 연 60만 원입니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별로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 연 2회 또는 4회 분할 지급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와 충청남도는 상반기 30만 원, 하반기 30만 원으로 나눠 지급하고 경상북도나 강원도는 분기별 15만 원씩 총 4회로 나눠 지급합니다. 지급 수단은 현금보다는 지역 화폐 또는 카드 포인트로 제공됩니다. 그 이유는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을 함께 살리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전남에서는 전남 사랑상품권, 충남은 충남 행복페이, 경북은 경북 사랑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카드는 일반 마트, 식당, 주유소 등 지역 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안내가 오며 상품권 또는 카드 충전 형태로 자동 지급되기 때문에 따로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카드를 분실했거나 기간 내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자체 농정과나 지역 농협을 방문해 재발급 또는 재충전을 요청하면 됩니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북 일부 시군은 기본 60만 원 외에 추가 20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마을 공동체 참여 실적이 있는 농어민이 그 대상이에요. 올해 새롭게 바뀐 점 중 하나는 가구 단위 지급이 아니라 개인 단위 지급으로 확대된 겁니다. 예전에는 가구당 1인만 가능했지만 이제 가족 구성원 각각이 농업 경영체로 등록돼 있다면 모두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각각 농지원부에 등록돼 있다면 각자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신청 기간과 방법.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자체별로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12월 말까지 접수를 마감하며 일부 지역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접수 중인 곳은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지역입니다. 이 세 곳은 이미 11월 1주차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11월 30일까지 마감 예정이에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 통합복지 포털 또는 농어민 지원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전라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시스템, 충남은 충남 농어민 행복 지원 포털, 경북은 정부24 연계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농협에 방문하면 직원 안내를 통해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농촌 고령층을 위해 행정직원이나 마을 이장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전화로 신청 예약만 하면 집에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시군 농정과에서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치고 2025년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가 안내되며 승인 후 한개월 이내에 지역화폐나 카드로 충전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마감일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남은 11월 30일, 충남은 12월 15일, 경북은 12월 31일로 마감 일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 거주 지역의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 농어민 공익수당은 거의 모든 농어민이 신청할 수 있지만 매년 비슷한 실수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올해도 놓치지 않으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Q1. 농지원부가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농지원부가 없는 소규모 농가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거나 지자체에서 실제 경작을 확인하면 인정됩니다. 단 임차농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가족이 여러 명 농사 짓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는 개인 단위 지급으로 변경돼 가족 구성원 각각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으면 각자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공익활동은 꼭 해야 하나요? 네, 필수입니다. 공익활동 미이행 시 다음 해에 수당이 삭감되거나 제외됩니다. 환경보호, 농약 절감, 마을행사 참여 등 지자체에서 지정한 항목 중 1개 이상 실천해야 합니다. Q4. 복지급여나 다른 지원금과 중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에너지 바우처 등 다른 복지수당과 중복 지급이 허용됩니다. 단 동일한 명목의 농업보조금은 중복 불가입니다. Q5. 지급수단은 현금인가요? 대부분 지역화폐 또는 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다만 일부 군 단위 지역은 현금 지급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의할 점은 주소지 이전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자체 거주 1년 이상이 원칙이라 올해 중간에 이사한 경우 이전 지역에서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체납자는 심사 단계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세청 또는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공익수당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순서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즉시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잘 챙기면 대부분 문제없이 내년 1월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향후 확대 계획과 정책 의미. 정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단순 지역 보조금이 아닌 국가 단위 정례 제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는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던 제도를 전국 통합 농어민 공익 지원 체계로 묶어 기준과 금액을 표준화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거나 시기마다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범 도입된 친환경 실천 인센티브 제도도 2026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친환경 농법을 유지하거나 농약 사용을 줄인 농가에는 기본 수당 외에 추가로 10만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소득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겠다는 목표
목표를 세웠습니다. 즉 단순한 생활비 보조가 아니라 농어민이 환경과 공동체를 지키는 활동을 사회가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2027년부터는 어업임업 분야까지 완전 통합되어 농어임 공익수당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바다와 산을 지키는 모든 생산자에게 동등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구조죠. 결국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이 사라지면 도시도 흔들린다는 인식 아래 농어민이 스스로 생태와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국가가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11월부터 신청 시작. 늦으면 내년으로 2월. 둘째, 1인당 연 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셋째, 공익활동 참여 필수. 불이행 시 다음에 제외. 지금 신청해두면 내년 1월 중순쯤 지역화폐 충전 형태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방법과 지급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확대 계획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공익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농어민의 노고와 공익적 가치를 사회가 직접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예요. 특히 2025년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이 현금성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가족 구성원 각각이 별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청 마감이 지역마다 다르고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11월 안에는 꼭 신청을 마치세요.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농어민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한 가정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지생활정보마트는 앞으로도 이처럼 놓치면 손해보는 복지 정책과 현금 지원 제도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복지 파트너 복지생활정보마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